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0월 넷째 주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네. 이번 주도 아주 핫한 소식. 핫할 때도 혀가 짧으신 게 느껴지네요. 나도 느꼈어. 그 핫을 연속으로 발음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전 무리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환 기자가 그러면 이번 주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ESPN, CBS 같은 매체들이 이제 선수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 랭킹이죠. 2020-2021 시즌. 요거 요런 떡밥 바로 예. 물어야죠. 예.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이제 최근 지난번에 티어 구분 가지고 뜨거운 반응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예, 특히 ESPN에서 발표한 랭킹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 그리고 저희가 뽑아보는 탑5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선수 수상자 각 보면 수상자 요거 한번 저희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설명 귀요미. 예. 야, ESPN 선수 랭킹 탑 10 그리고 CBS 선수 랭킹 탑 10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럼 10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뭐 밑에서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예, 기대하실 수 있게. 네. 예, ESPN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SPN 10위 니콜라 요키치, 아, 그렇죠. 9위 제임스 하든입니다. 네. 예, 그리고 8위 스테픈 커리, 7위 데미안 릴라드, 6위 케빈 듀란트, 5위 카이 레너드, 4위 루카 돈치치, 3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2위 앤서니 데이비스, 1위 르브론 제임스. 그렇습니다. 자, CBS 한번 가볼게요. 예, CBS 자 10위 니콜라 요키치 갔고요. 9위 데미안 릴라드, 제임스 하든 여기서도 났네요. 네. 8위입니다. 케빈 듀란트가 7위에 올라 있고 6위 루카 돈치치,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스테픈 커리, 아데토쿤보, 레너드, 르브론 순으로 네.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아니다 싶은 순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아니다 싶은 순위 저는 제임스 하든이요. 아, 제임스 예. 하든. 아무리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어도 하든이 커리보다 못할까? 올 시즌? 예, 제가 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당황했는데 네네. 커리 팬분들의 어떤 댓글 공격이 예상이 네, 돼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임스 하든은 기본적으로 탑5 안에 들어가야 줘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아, 제임스 하든이. 예, 그러니까 트레이드 루머랑 별개로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거의 NBA에서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고, 저는 케빈 듀란트가 6위, 뭐 7위 이렇게 올라 있는데 하든이 8위, 9위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듀란트는 올 시즌 무조건 관리받을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반대예요. 반대다. 그거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제임스 하든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됐다는 거는 인정. 음. 근데 케빈 듀란트는 충분히 리스펙할 만하다. 뭐 6, 7위 정도면 제가 볼 때 6, 7위 저는 5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봐요. 듀란트는 부상당해서 돌아왔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리시즌 게임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뭐 어빙도 나오고 있고 듀란트도 나오고 있는데, 듀란트가 그동안 이제 아킬레스 건이 이제 끊어지면서 파열이 되면서 나왔던 우려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워낙 이제 미드 점퍼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스피드가 좀 저하되면서 거기에 좀 더 의존도가 높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스피드가 좋고 속공 능력 좋고 게다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하치무라 루이의 어떤 그 저돌적인 돌파를 잘 몸으로 견디면서 블록까지 내는 이제 그런 수비력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 같은 경우는 관리는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만약에 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득점이 기본 25득점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듀란트는 그렇게 되면 저는 무조건 탑5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관리받는 선수는 탑5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저만의 기준점이 있어서 네네. 저 듀란트를 좀 불안하게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는요? 근데 레너드는 올 시즌을 관리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듀란트는 말씀하신 대로 한 25, 30분 그리고 뭐 72경기 체제면 저는 한 50에서 예, 많으면 15경기 정도 그렇죠. 이상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좀 탑5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듀란트가 올 시즌에 4번 혹은 5번, 그러니까 파워포워드 혹은 센터로 뛸 거라고 하죠.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잘할 것 같긴 해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그 빅맨들과 매치업이 됐을 때 기동성의 우위, 어떤 슈팅력의 우위가 있어서 그걸 또 본인이 나름대로 엄청 잘 활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잘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브루클린 첫 번째 그 감독이 스티븐 애쉬 감독이잖아요. 스티븐 애쉬 감독은 기본적으로 달리는 농구 아닙니까? 그렇죠. 스탯 쌓기 좋아요. 일단 예. 기본 20점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센터로 뛴다. 10리바운드 먹고 들어가요. 뭐 그렇죠. 야, 20, 10은 그냥 떼놓은 당상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군요. 두 번째, 예. 이 선수가 1옵션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어빙이 있는데, 그 프리시즌에서 나왔던 어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빙이 중간에서
듀란트의 어떤 그 엘보 지역 투입을 하고 거기서 석점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듀란트의 일단 기본적인 미드 점퍼를 갖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빙이 캐치앤슛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그쵸. 이제 1옵션이 무조건 케빈 듀란트다. 물론 듀란트가 나갔을 경우에는 뭐 어빙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디닌이나 르버트나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속공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 빨리 뛰어요. 듀란트 그쵸. 같은 경우. 예. 세컨 브레이크도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듀란트는 올 시즌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스테판 커리가 CBS에서 4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4위? 4위는 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더 높아야 된다? 아니죠. 더 떨어져야 된다. 예. 한 9위에서 한 15위 사이 들어가면 딱 좋다. 스테판 커리가. 현재 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ESPN에서 지금 8위를 났는데 지금 여기보다 더 올라갈 선수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제임스 하든도 마찬가지고 지미 버틀러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평가절하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 커리가 CBS에서 4위고 ESPN에서 8위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커리도 역시 부상 장기 공백이 있었던 그런 선수고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뭐 리빌링이 아니고 고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고를 네. 외쳤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탐슨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수비 부담 늘어나죠. 드레이먼드 그린 작년에 이상해졌죠. 예, 그 여기에 뭐 제임스 와이즈먼 아유. 아직은 그 팀 동료 데리고 기본적으로 커리가 가장 위력적일 때는 스크린에 의한 어떤 스크린 플레이 거기에 따른 이제 보러는 움직임 유기적인. 골든 스테이트가 해놓은 이제 정교한 설계에 의한 패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그런 이제 어떤 펀더멘털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커리가 글쎄요 10위 안에 드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제 그 스티브 커 감독이 시즌 개막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팀의 어떤 공격 쪽에서 제일 큰 옵션은 현재 로스터 상으로는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2대2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커리의 어떤 볼핸들러 비중이 저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뭐 사실 뭐 듀란트도 있고 탐슨도 있어서 진짜 말씀하신 보러는 움직임으로 가도 됐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더 핸들링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켈리 우브레가 조금 더 핸들링 도와주는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커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사실은 이제 순위를 높일 수 있는 그게 방법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차라리 제임스 하든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데미안 릴라드나 좀 더 내려가면 덴버의 그 자말 머레이. 자발 모레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보면 그런 이제 2대2 구조상은 좀 더 효율적인 거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슈팅 능력은 커리가 탑이지만 커리가 기본적으로 혼자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슈팅의 어떤 그 크리에이팅 능력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커리가 탑 10 안에 드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1위 르브론도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르브론 동의하기 힘들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1위는 제가 볼 때는 야니스 아테토쿤보나 아니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음. 기본적으로 아테토쿤보는 공수 겸장이고 그렇죠.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여전히 발전하는 그런 선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강급이다. 예. 그리고 르브론이 뭐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승부처에서 LA 레이커스의 핵심은 앤서니 데이비스였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현이 됐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깔아놓은 어떤 바탕에서 르브론이 뭔가 임팩트를 줬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게 뭐냐면 일단 데니스 슈레더 들어오죠. 몬트레al 해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로스터가. 그랬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는 수비의 공수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는 받겠지만 임팩트는 좀 더 있을 수 있고 르브론은 정규 리그 때 쉬는 타이밍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초대형 이제 재계약을 맺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은 관리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죠. 앤서니 데이비스는 원래 유리몸이었어요, 이 선수는. 네. 예, 그러니까 기량이 어마어마했지만은 사실은 잔부상도 진짜 많고 결장도 그만큼 많았던 선수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앤서니 데이비스가 관리를 받는 혹은 레이커스가 구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갈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랭킹을 좀 내려갈 수 있다.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를 보면 저는 뭐 무조건 앤서니 데이비스 탑3 뭐 탑2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레이커스가 이제 아무래도 우승을 했다 보니까 시즌을 지난 시즌을 길게 치렀고 지금 여력이 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오프 시즌이 되게 짧았죠. 근데 이제 르브론 AD를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르브론보다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관리를 더 많이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
제 어떤 저만의 지론. 선수는 많이 뛰어야 된다. 저의 기준점인데 그런 점에서 데이비스는 랭킹 좀 내려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CBS에서는 2위 그리고 ESPN에서는 5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 랭킹에서 레너드를 4위 정도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CBS 순위는 좀 높긴 해요, 솔직히. 레너드 2위에 넣을 정도인가?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CBS의 랭킹이 어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을 한다면 플러스 만약에 이 CBS 쪽에서 예상을 할 때 레너드가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른 방향의 그러니까 로드 매니지먼트를 안 받는 형태의 출전 경기 수를 많이 가져가는 형태의 시즌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2위에 놓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럼 저희 뭐 개인 랭킹 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위가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2위가 야니스 아테토쿤보고 그 탑2로 그렇게 났네요, 네, 말씀대로. 그리고 네. 르브론 제임스가 3위, 카와이 레너드가 4위, 케빈 두란트가 5위입니다. 가드들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요즘은 이제는 그 예. 어떤 윙의 세상이에요. 윙. 예, 윙, 포워드. 윙, 윙, 윙. 예. 예. NBA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워드, 윙자원의 세상이다. 네, 네. 저는 이제 1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네. 2위 르브론 제임스, 3위 루카 돈치치, 네, 네. 4위 카와이 레너드, 5위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따 얘기했지만 루카 돈치치가 올 시즌에 MVP급 시즌을 보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릴라드는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이 모두 받쳐주는 어떤 시즌을 보낼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NBA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지만 가드 쪽에서 트렌드 하나가 드리블을 하다가 던지는 딥3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커리는 캐치앤슛으로 딥3를 많이 던지는 거지 볼핸들링 하다가 이제 막 하프라인 넘어와서 갑자기 딥스를 많이 던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네. 예, 근데 지금 지난 시즌 기점으로 데미안 릴라드와 트레이 형이 그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다른 가드들이 따라하기 힘들기도 하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릴라드가 올 시즌에 어떤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린 성적 다 맞춰줄 거다. 그래서 저는 릴라드를 탑5 안에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릴라드, 돈치치, 하든이 6, 8위권에 있어요. 예, 제 마음속에서는. 예, 예. 맞아요. 예. 예. 뭐 들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사실 돈치치도 되게 헷갈렸었고 릴라드도 되게 헷갈렸어요. 릴라드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포틀랜드가 원래 서부에서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데미안 릴라드가 건강하게 한 시즌 갖다 소화한다 그러면 진짜 성적과 개인 성적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팀과 개인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쵸. 예. 예. 근데 아테토쿤보는 못 넘어요. 넘을 수가 없어. 벽이다 아테토쿤보. 예, 아테토쿤은 벽이에요. 진짜 통곡의 벽이야. 넘을 수 없고. 그러니까 듀란트 같은 경우에 브루클린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PO까지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기준이 좀 불명확하긴 한데 점점 가면 갈수록 위력이 굉장히 발휘가 될 것이고 브루클린이 동부에서 어떤 순위 경쟁을 할 때 어떤 승부처에서 이 선수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듀란트는 기본적인 클래스 자체가 그냥 르브론, 앤서니, 레너드, 아테토쿤보급이에요. 그쵸. 기본 클래스는 네. 완전 레벨이 다르죠. 이 그러니까 선수는. 그 선수를 그냥 쭉쭉쭉 넣은 거예요, 저는. 네. 네. 아니 너무 대충 랭킹 매기신 거 아니, 아니 세밀한 각 네. 선수의 상황, 팀 상황을 고려하셔야죠. 네. 그거 잘하니까 넣은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브루클린이 그렇게 케빈 듀란트가 왜 20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25분, 30분 뛰어도 그냥 스탯은 그냥 막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탑5 선정해봤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수상자 예측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즌 개막이 그렇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6개 부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P, 네. 감독상, 그리고 MIP, 기량발전상이죠. 그리고 식스맨상, 신인상, 수비상 이렇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P는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죠. 1위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서부 1위 뭐 충분히 가능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앤서니 데이비스 MVP 수상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사실은 좀 헷갈렸는데 이전에 MVP를 차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로감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부의 최강자로 꼽히는 LA 레이커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견제가 될 선수가 누가 있냐면 뭐 돈치치도 있고 릴라드도 있고 근데 그 팀 성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무난하게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루카 돈치치. 네. 그러니까 MVP를 받는 어떤 팀 순위의 기준점이 어디냐. 사실은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몇 년 전에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순위도 받으면서 좀 기준점이 어느 정도 무너진 것도 있지만은 전 서부에서는 한 4, 5위 이상만 해도 MVP 후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럴 수 보거든요. 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개인의 퍼포먼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올 시즌에 댈러스가 지금 뭐 포르징기스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못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로스터가 뭐 완벽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부 탑5, 탑6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돈치치가 지난 시즌 정도의 퍼포먼스만 유지해도 저는 MVP 후보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즌에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MVP 투표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데토쿤보가 지금 이미 2년 연속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데토쿤보 받을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고 그렇죠. 저는 새로 떠오르는 슈퍼스타에게 그래도 표가 몰리는 경향을 한 번씩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데릭 로즈가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 제치고 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돈치치가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감독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죠. 예. 일단 저는 시카고 불스의 빌리 도노반 감독. 아, 너무 볼드 프레딕션 같은데. 너무 뻔하다. 아니요, 굉장히 뭐랄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카고가 최근에 되게 못했잖아요. 네. 그냥 암흑기예요 또. 네. 근데 지난 시즌에 시카고의 지휘봉을 잡던 감독이 짐 보일런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굉장히 윽박지로, 그러니까 이 NBA 스타일의 리더십이 사실 따로 존재를 하는데 선수들과 소통이 정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언제 출퇴근하는지 그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서 카드로 넣어놔라고. 꼰대네. 예, 진짜 꼰대고, 그리고 처음에 시카고 이 감독이 처음 지휘봉 잡았을 때 선수들이 경기 보이콧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막 팔굽혀펴기 시키고 프로 선수들한테 막 그 해병대 스타일의 훈련을 자꾸 시켜서 열받아서 보이콧 하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NBA에서는 사실은 블리치 수비는 되게 유행이 이제 한 7, 8년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 내내 시카고가 그거에 갇혀서 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틸 1위, 턴오버 유발 1위 했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 문제가 생겨서 공격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빌리 도노반 감독이 오면서 이게 다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카고가 물론 성적은 안 좋았지만 최근 뭐 이제 로리 마케난이란지 웬델 카터 주니어도 그렇고 코비 하이트도 그렇고 상위 픽을 계속 잘 모아오고 있었고 네. 기본적인 이 로스터의 재능 자체는 동부에서 절대 하위권할 재능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빌리 도노반 감독이 그걸 보여줄 것이고 플러스 NBA에서 감독상의 어떤 표가 쏠리는 경향, 약간 MIP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상보다 팀을 잘 끌어올리는 혹은 하위권이었던 팀을 훅 올리면은 저는 좋은 어떤 맞습니다. 평가를 받고 표를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저는 올 시즌에 시카고가 동부의 어떤 애틀랜타와 더불어서 또 다른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봐서 도노반 감독에게 표를 주겠습니다. 시카고가 저는 그 정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잘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 MRP의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승수들이 있잖아요. 뭐 플러스 15에서 20승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제외를 했고 저는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댈러스의 리 칼라일, 그 마이애미 에릭 스포일스트라. 그 사실 마이애미가 제가 볼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팀이고 그다음에 댈러스도 나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리고 뭐 레이커스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감독상 받기가 거의 쉽지가 않죠. 근데 피닉스는 감독이 살짝 좀 뭐랄까 아직 이제 입증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클리퍼스는 터런루 안 되고요. 안 돼요. 터런루는 안 돼. 터런은 안 된다. 필라델피아 다른 리버스 안 되고요. 예. 네. 덴버 마이크 말론 감독이 있긴 한데 덴버는 그렇게 떡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전히 괜찮은 팀이고 여기도 이제 덴버가 서부 우승을 하지 않는 마이크 말론 감독 못 받을 것 같고 애틀란타가 아주 좋은데 그 로이드 피어스 감독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입증이 안 돼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애틀란타 좀 위험하고 그 뭐 토론토 받았죠. 그다음 브루클린 위험하죠. 네, 그렇죠. 내시 감독 초보죠. 네, 그렇죠. 자, 다 빼고 나면 포틀랜드밖에 안 남습니다. 아니, 포틀랜드 너무 선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올 시즌 제가 볼 때 포틀랜드가 1위를 낼 것 같아요. 일을 낸다. 네, 테리 스토츠 감독이 네. 서부에서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포틀랜드 서부 탑3다. 네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포틀랜드의 그 전력 자체는 8강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로버트 코빙턴을 데리고 왔고 여러 이제 좋은 어떤 영입들이 있었었고 지난 시즌의 어떤 경험들도 쌓여서 뭔가 폭발하고 카멜로가 지금 20kg 넘게 뺐습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뭐 프리시즌에서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지금 포틀랜드가 어떤 상태냐면 뭐 약간만 덧붙이자면 내부의 펜을 다 잡고 외부에서 3&D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포틀랜드 이때까지 약점 릴라드 CJ 머클럼 수비 한계 있다. 포워드 약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우리 그
프로농구로 치면 국내농구 치면 LG 같은 팀. 정확해요. 예, 투가드 공격력 화력은 좋은데 포워드들이 수비가 받쳐주고 에너지 레벨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지난 시즌에. 근데 NBA LG였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시즌에 3&D를 다수 이번 그렇죠. 오프 시즌에 영입하면서 저도 포틀랜드는 저도 탑3 전력이랑 동의하고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네, 예. 그렇습니다. MIP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아유, 예, 저는 뭐 쉽게 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알고 있습니다. MIP 또 시카고네요. 이동환 기자는. 예, 제가 올 시즌 시카고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코비 화이트. 예. 좋은 선수고 그래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 좋아. 예. 그리고 그 CBS하고 ESPN에서 꼽은 이 선수가 그 올 시즌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는 6명 안에 들어간 선수도 맞아요. 그렇죠. 너무 시카고 아닙니까? 코비잖아요. 예. 아니 네. 토론노 안 돼. 이거랑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예. 당 리버스 됩니까? 안 돼요. 네. 당연히는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코비 화이트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 뭐 이 선수의 잠재력도 있지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가 MIP를 타려면 두 가지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전 싸움에서 이기느냐. 네. 지금 토마스 사토란스키랑 이제 경쟁하는 구조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토란스키 무조건 넘어섭니다. 맞습니다. 예, 주전으로 올 시즌 주전 출전이 유력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팀 내에서 볼핸들링 비중을 높게 가져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메인 볼핸들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가 구상하는 공격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잭라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난 시즌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엄청 정적이었어요 농구가 그냥 한 명 가지고 있어요 공격을.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코비 화이트 핸들러 비중 높이고 잭라빈은 볼은 움직임 더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KBL로 치면은 두경민과 허웅 같은 조합인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예. 코비 화이트가 MVP를 먹었나요? 두경민의 MVP를 두경민에 대한 어떤 두경민 리스펙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너지가 그렇다는 조합이 네,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앞으로 좀 이렇게 그 예. 비유를 좀 찰지게 해주세요. 예. 너무 고민 없이 하잖아. 예, 그래서 옹라빈이 이렇게 이제 자기 핸들러 비중을 낮출 낮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코비 화이트가 더 많은 어떤 옵션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탯 상승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시즌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부터 공격적에서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꼽아보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팅! 예, 저는 명가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좋아요. 그 코비 화이트 좋은 선수예요. 아주 좋은 선수인데 저는 이 선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 MIP가 이 선수 때문에 안 돼요. 자말 머레이. 예. 자말 머레이는 너무 강력해.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사실은 피오 때 엄청난 이제 쇼다운을 갖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줬는데. 근데 그 임팩트 때문에 지금 막 절대적인 에이스고 무슨 MVP급 같지만 지난 시즌에 평균 18.5득점 4.8어시스트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뜬금없이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그 지난 시즌 덴버의 에이스가 누구였습니까? 니콜라 요키치였잖아요. 그렇죠. 예, 요키치죠. 이제는 진짜 자말 머레이가 기본적으로 메인 볼핸드를 하면서 거기서 경기를 책임져줘요. 니콜라 요키치는 거들 뿐. 니콜라 요키치는 오른손으로 치면 이제 왼손인 거죠. 오른손이 이제 자말 머레이다.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 위주로 뭔가가 돌아갈 거고 그게 이제 피오 때 경쟁력이 입증이 됐다. 자말 머레이의 가장 큰 약점은 기복이 되게 심한 거였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경기를 말아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KB로 치면 호운. 예, 그렇죠. 자말훈 같은 그런 자말훈. 자말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피오 때 완전히 뭔가가 잡히면서 빵 터져버렸다. 근데 지난 시즌에서 18.5점 4.8 어시스트면 그냥 평범한 가드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주전 가드. 그렇죠. 좀 잘하는 좀 잘하는 그 정도죠. 근데 올 시즌에는 제가 볼 땐 자말 머레이가 이런 식으로 피오 때였던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간다. 기복이 좀 덜해진다. 피오 때였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20, 10은 그냥 할 것이다. 20, 10이요? 네. 어시스트 10개까지? 그렇죠. 자말모레 엄청 높게 보시네요. 높게 보리냐고 피오 때 입증을 했잖아요. 코비 화이트 한 게 뭐가 있어요? 코비 화이트 플레이오프를 못 갔으니까. 그 전에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코비 화이트가. 루키인데 어떻게 그 전에 뭘 그냥 해요? 시카고의 어떤 그런 게임 플랜만 믿고 뭐 2대2 비중을 갖다 늘릴 것이다. 뭐 이 선수 뭐 잘하네. 코비 화이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의 조던 혈통에다가 이름도 코비예요. 무슨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북한이야? 북두혈통이야 북두혈통?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약간 다른 생각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실제로 그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자말머리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 MIP 후보로.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말머리는 핸들러는 아닌 타입이고 조금 스타일상 하든 같은 타입보다는 커리에 더 가까운 조금 캐치앤슛을 원래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게 단기전 특성상 높아지긴 했는데 원래는 좀 커리 쪽에 좀 더 가까운 타입이에요 이 선수는. 근데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피오 때 그렇게
지다에서 바뀌었어요. 아 이제는 바뀐다. 그럼요. 예. 예. 아, 그러면 말씀하시고. 아니, 일리가 있죠. 예. 아니 마이클 말론 감독이 예. 자 피오 때 그러면 잘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정규리그 때 그냥 이게 평범했던 걸 쓰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말 머리가 사실은 내구성이 떨어지나요? 그거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덴버는 여기서 고해요. 자말 머리, 니콜라 요키치 두 원투포치 가지고 고해요. 거기에 나머지 선수들 붙이죠. 그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 이렇게 붙이죠. 예. 그러면 이 선수에 대한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이 선수가 잘한다는 거는 코비아테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뭐 이제 잘했던 선수니까 코비아이트보다 잘하는데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어떤 그런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몰빵과는 또 정규 시즌 운영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에헤이, 예. 플레이오프 때 덴버가 서부 결승까지 갔는데 거기서 8강, 4강 결승까지 갔는데 그게 다 몰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전에서는 단기전의 특성상 몰빵을 좀 강한 옵션에 많이 주는 거고 정규 시즌 70경기 이상을 치는 정규 시즌에서는 그 이제 그 어떤 비중이 다시 조금 이제 정상 회귀될 가능성도 좀 있다. 플러스 또 뭐냐면은 지금 덴버의 좀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제 주전 포워드로 나오는 거에다가 네. 플러스 지금 이 팀의 가드에 파콘도 캄파조 네. 아시죠? 아르헨티나. 네, 알죠. 네. 아르헨티나의 어떤 새로운 에이스인데 이 선수가 지금 왔어요. 네. 근데 덴버가 사실은 원래는 자말모레 요키치 체제에서 볼핸들러 부족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윌바튼의 볼핸들러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덴버 팬들의 어떤 속을 좀 태우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또 다른 핸들러인 캄파초까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대2 게임은 외국 콤비인 캄파초와 요키치가 하고 자말모레이가 정규 시즌에는 조금 어깨에 힘 빼고 이제 여유롭게 한 20점 정도 넣다가 플레이오프 되면 50점 폭발하는 이 각이다. 예. 아 제가 50까지 넣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이 캄파조 그냥 식스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NBA 갔을 때 물론 이제 2대2도 잘하고 뭔가 이제 그 패싱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요키치하고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 자말머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죠. 볼 핸들링은 피오 때 증명이 됐는데 그냥 자말머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스맨급 선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봅시다. 지켜보시죠. 아, 보자고요. 아 삼겹살 내기 콜? 아 좋습니다. 예. 저는 냉동 안 먹습니다. 예. 저도 대패 안 먹어요. 대패.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 식스맨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스맨상 루 윌리엄스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너무 고인물 아닐까? 예, 고인물인데 윌리엄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잘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식스맨상 후보 중에 현지 매트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슈레더 헤럴, 그다음에 조던 클럭슨, 스펜서 그쵸. 디니디, 탈러 히로, 그다음에 이제 갈리나리가 아마 식스맨으로 나갈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요 선수 정도예요. 그러면서 루일 정도인데, 자 슈레더 헤럴은 LA 레이커스 같이 뜁니다. 예, 당연히 데이터가 양분화가 되겠죠. 그쵸. 어떨 예. 때는 헤럴이 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슈레더도 잘할 수 있고, 또 슈레더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가드를 노리고 있어요. 그쵸. 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헤럴이 굉장히 좀 강력하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LA 레이커스는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더 클락스는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좀 있는 그런 편이고 수비가 좀 약해요 이 선수는. 그리고 맞아요. 스펜서 디니디 괜찮아요. 블리크는 괜찮은데 디니디의 어떤 역할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는 고정적으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스맨으로서 상대 벤치를 갖다 박살내고 와라 이건 아닐 것 같고, 듀란트가 있고 어빙이 있다면 거기에 르버트가 왔다 갔다 뛰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빙이 들어갔을 때 디니디가 같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듀란트가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펜서 디니디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가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다닐로 간란이 좀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클리퍼스 루일밖에 없다. 헤럴이 빠져나갔는데 영혼의 콤비이긴 하지만 루일은 기본적인 득점력은 담보를 하고 있는데 헤럴에게 그동안 도움 받은 것도 있지만 공격 부분에 도움 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루일이 혼자 싹 다 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스펜서 디니디 얘기 굳이 그렇게 길게 하신 게 제가 디니디를 꼽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견제를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예. 제 맘이죠. 알겠습니다. 농구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예. 네. 예. 아니면 저는 길게 안 할게요. 네. 저는 스펜서 디니디입니다. 네. 예,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니디를 이렇게 네. 꼽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식스맨으로서 이때까지 좋은 영향 보여줬고 식스맨상 후보에 이름이 늘 올랐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빙의 몸 상태를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도 결국에는 듀란트 못지않게 관리받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봐요. 시즌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디니디의 스탯은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카리스 리버트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요. 예, 버블 때 조금 무리를 했는가 본지 무릎이 조금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니디가 그래도 다른 자원 중에서 좀 옵션의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디니디가 유니크한 게 브루클린에서 라인을 갖다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사실 어빙 디니디 정도예요. 맞아요. 근데 어빙이 관리를 받게 되면 그런 디니디의 어떤 그런 롤은 좀 더 명확해질 수는 있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일 견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지금 이제 헤럴이 나갔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클리퍼스 오프시즌 무브 중에 하나가 이 팀이 루크 캐나드를 데려왔어요. 디트로이트에서.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디트로이트가 지금 비인기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제는 안 되는데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고 특히 2대2 게임에서 되게 공격을 되게 잘 펼치는 선수거든요. 네. 원래 처음에 데뷔할 때는 이제 비교 대상이 클레이 탐슨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핸들러 역할을 많이 수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까지 루일은 식스맨 경기에서 꿀 빨았다. 핸들러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벤치에서도 멀티 핸들러예요. 루크 캐나드랑. 네. 예. 이제 꿀 빨는 시대 갔다. 루일 형님. 예. 그래서 저는 루일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보자고요. 들어봅시다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 예, 좋습니다. 자, 예. 신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떠오르는 스타 라멜로 볼 네. 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와이즈먼. 제임스 와이즈먼 골든스테이트. 네. 예,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저희가 라멜로 볼 가지고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시간도 있고 이 선수가 이제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선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선수의 어떤 패스 같은 경우는 론조볼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시즌 지금 한 경기 정도 치렀는데 거기서 또 정말 좋은 패스 센스 보여주더라고요. 무득점이었죠? 예,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저는 견제 좀 적당하게. 예. 근데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득점은 높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선수의 어시스트나 리바운드 기록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고 지금 사실 샬럿이 되게 제임스 보레고 감독 온 이후로 되게 공격적인 색깔인데 패서가 좀 부족했는데 고든 헤이워드랑 라멜로 볼이 어떤 이제 패서로서 활약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테리 로지어, 디번테 그레엄 어떤 다른 어떤 공격 자원의 시너지까지 같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의 수비가 안 돼서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화력이 올라가면서 라멜로 볼의 스타트 좀 잘 뽑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라멜로 볼이 신인왕 될 것 같다. 다른 선수는 좀 아니다. 이렇게 그 신인상 후보가 3명 있어요, 그죠? 네. 라멜로 볼이 있고 제임스 와이즈먼이 있고 또 한 선수가 앤서니 에드워즈. 미네스타에 네. 있는데 일단 라멜로 볼은 두 가지 중대한 약점이 있다. 슈팅, 무득점이었죠. 네. 그리고 파워, 프레임이 네. 얇죠. 그렇죠. 네. 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패싱 센스가 대단하지만 그런 어떤 범프 앤 릴리즈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NBA에서는 그런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어시스트는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득점이 예를 들어서 뭐 5점, 평균 5점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신인은 못 받아요. 두 번째,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포드 라인에 지금 미네소타의 어떤 그 귀중한 자원이긴 한데 여기에는 디앤젤로 러셀이라든가 리키 루비오 그리고 칼앤서니 타운스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앤서니 에드워즈가 받아먹는 득점이나 아니면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득점, 돌파 그 득점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선수의 대학 시절의 어떤 그 야투력은 좋지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제임스 와이즈만 같은 경우에는 골든 스테이트에 지금 딱 맞는 그런 카드다. 자, 지금 골든 스테이트 자 드레이먼드 그린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센터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됩니다. 작죠. 네. 자 커리, 위긴스, 그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들은 그 드레이먼드 그린 빼놓고 두 선수는 수비가 좀 약해요. 근데 와이즈먼이 센터 쪽에 딱 박아놓고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이 선수는 한 25분 30분은 그래서 그렇죠. 키워야 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뭐가 좋냐? 어쨌든 링스펠이 좋고 거기서 세로 수비가 좋고 리바운드가 된다. 골 빨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기본 리바운드 10개는 깔고 들어간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임스 와이즈먼이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와이즈먼은 되게 높게 보는 편인데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중대한 약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이 선수 멤피스 대학에 갔다가 페니 하더웨이 감독에게 이사 비용 받은 걸로 징계받으면서 자퇴했어요. 그래서 대학 경기 출전 경기 수가 한 6경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쉰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서머리그도 안 열렸죠. 그리고 사실 그러면 트레이닝 캠프에서라도 뭔가 빠르게 보강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골든스테이트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도 꽤 복잡한 편인데다가 플러스 지금 드레이먼드가 그냥 더불어서 코로나에 걸리면서 프리시즌을 아예 못 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학교로 치면은 아침 자습이랑 1교시를 지각하는
임박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지금 인정합니다. NBA에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2, 3년 지나면은 엄청난 포텐셜을 터뜨리면서 저는 이 드래프트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시즌은 골든스테이트는 물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번 시즌은 조금 부족할 것이다. 시즌은 깁니다 아주. 예. 그쵸. 그러니까 아침 자습 늦었어요. 예. 예. 근데 8교시도 아니야. 예. 10교시, 16교시 막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어요. 예. 빡센 학교네. 예.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어요. NBA는 그래요. 예. 그렇죠. 경기를 치면 치를수록 와이즈먼은 잘 적응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10개는 깔고 갈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수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비상 저는 보스턴의 마커스 스마트. 아, 근데 제가 진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자꾸 꼰대 같은데 저는 네. 야니스 아테토쿤보예요. 2연패. 네. 수비형 2연패예요. 네. 사실 많지는 않은 사례이긴 하거든요. 종종 있긴 했지만. 왜요? 네. 유타에 예, 루디 고베어 있었고. 네, 그렇죠. 아니, 최근에 했었잖아요. 예, 최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많지는 않다고요. 네. 많지는 않다고요. 또 할 겁니다. 예. 아데토쿤보라면. 네. 근데 뭐 최고의 수비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예. 네, 당연한 거니까 이 수비상이 가장 쉬웠다. 예. 네. 좋습니다. 아테토쿤보 빼놓고는 근데 왜 스마트해요? 저는 일단은 마커스 스마트 수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높게 평가하고 계신데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인 방어 좋을 뿐만 아니라 팀 수비 어떤 리더예요. 팀 수비 지시를 하는 인물이고 기본적으로 보스턴 수비 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뭐 이런저런 뭐 로스터 변화 있어도 마커스 스마트는 적어도 당분간은 절대 트레이드 하지 않을 선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플러스 지금 보스턴이 지금 가드진에 캔바 워커가 지금 부상으로 시즌 초반 못 뛰죠. 그리고 제프 티그가 들어오긴 했는데 티그는 이미 어느 정도 노세화가 진행된 상태죠. 여기에 이제 지금 고든 헤이워드까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올 시즌 보스턴이 수비에서 좀 힘을 써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커스 스마트의 역할이 되게 클 것이다. 마커스 스마트가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헤이워드 빠진 상황에서 주전으로 뛰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존재감이 빛나는 시즌 될 것이고 이제 그리고 포워드랑 빅맨한테만 수비양 주는 거 식상합니다. 가드한테 줄 때가 됐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마트가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좀 희망도 담아서 이렇게 우리 선정했습니다. 쿤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일단 스마트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스마트가 이상하게 인저리 프런이 있어요. 저 부상 좀 은근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너무 저돌적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장기간에 이렇게 뛸 때 예를 들어서 한 뭐 10에서 한 20경기, 15경기 정도 빠지면 그렇게 되면 수비상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커스 스마트는 항상 그런 폭탄을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플레이 스타일에서 유발을 한다. 반면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그냥 서 있어도 그냥 존재감이 그냥 만빵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수비해도 된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NBA는 그냥 만만한 무대다. 만만한 무대가 아니지. 쿤버가 워낙 괴물이다. 콤보 너무 잘하는 거다. 그 작년에도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아테토쿤보하고 둘이 이제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랬지만 이제 결국은 아테토쿤보가 수비상을 갖다 받았었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마커스 스마트를 수비상으로 꼽은 이동환 기자는 너무 경솔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데토쿤보는 제가 뭐 어떻게 딴지를 못 걸겠네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라 예, 저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럼 픽을 하시지 그랬어요. 예, 그래도 저는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삼겹살 얘기를 했고 예. 자, 내년 한 4, 5월 되면은 이제 5월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삼겹살 아주 맛있는 삼겹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